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28% 하락한 92,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크게 보시면 지루하다면 정말 지루한 모습이고요. 또 반대로 말해서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해주고 있다, 에너지를 잘 응축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LB는 보시면 이날부터인가요? 10월 16일부터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는데 오늘로써 11월 17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1번 하락 경직은 보여줬다. 2번 불러주셔야죠. 그렇죠. 자리는 잘 만들어놨다. 언제 한번 터져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3번 훈풍이 불어야 되겠죠.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라는 훈풍이 어서 좀 불어줬으면 하네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게 세밀한 차이이긴 한데요. 93,100원, 200원 정도에서만 마감이 됐어도 여기가 꼬리가 달리면서 이 몸통이 얇아져요. 그러면 좀 더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살짝 착 마감할수록 밀리면서 좀 더 이렇게 밀렸잖아요. 밀리면서 그냥 완연한 조정 정도로 보여집니다. 크게 보시면 LB랑 L생이랑 비슷한 모습이고요. 약간 LB보다 수급이 떨어지는 게 HLB 제약, 그 다음 넥사가 좀 더 수급이 딸립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한 단계 좀 더 아래에 있어요. 넥사랑 LG는 한 단계 좀 더 아래에 있어서 여기 정확히 LB랑 L생은 이렇게 그래도 지지가 잘 되는 모습인데 여기 한 칸 내려와서 지지되는 모습이 조금 약간 수급이 떨어지고요. L파는 LB랑 그다음에 LJ랑 그 사이에 있는 듯 합니다. 크게 보시면 얘도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실 수가 있죠. 좀 지루한 박스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LB의 자리에 대해 살펴봤고요.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고요.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좀 더 좋지요. 근데 크게 보시면 둘 다 마찬가지로 조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간 조정이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코스닥은 확실히 기간 조정에 있고요. 양호한 기간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숨고르기, 가파른 상승에 따른 약간 숨고르기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시장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물론 어저께 지수는 좋았죠. 근데 지수만 좋았지 사실 종목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종목별 차이가 좀 심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거 발생함으로 다시 이 코로나 변수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됐었는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낭보가 들렸습니다. 모더나에서 94.5%의 효과를 보이더라. 이르면 4달 중에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우지수는 특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백신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화이자의 발표 그리고 어제 모더나의 발표, 여하튼 현재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1.5단계로 격상을 시키죠. 수도권 지역을. 근데 확실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분명히 위기의식은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빨라지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봄처럼 이렇게 급락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 걸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더나 때문에 좀 좋았던 종목들이 모더나 관련주로 엮이는 소마젠이 좀 뭐 좋다 말았어요. 뭐 파미셀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잘 알겠지만 진단 키트 시젠이 오늘 약 10% 정도 하락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참 재밌어요. 시젠은 이 당시 때는 화이자권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나름 반등을 해줬어요.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니까. 그러다가 다시 모더나 때문에 또 오늘 10% 하락해준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종목별로 보시면 그동안 주도주는 사실 1번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니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 삼성전자, 현대차로 보여지고요. 근데 약간 가파르게 상승해서 잠깐 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도 나름 여기 19만원 언저리 돌파하면은 나름 얘도 기간 조정을 지금 4달 정도 잘해줬기 때문에 좀 좋아는 보이는데 요 19만원 돌파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외국인들이 사는 주도주 섹션 1번 삼성전자, 현대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어제는 바이오주들이 좀 쉬었는데 오늘은 바이오주들이 좀 갔습니다. 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등치 큰 4개 업종이 있죠. 일단 녹십자가 오늘 한 8% 정도 가졌네요. 농랩도 같이 가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도 여기 오늘 6% 정도대 상승을 해줘서 곧장 여기 산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가 이번에 다시 도전하면 세 번째가 되겠네요. 관건인 것 같고요.
삼바도 오늘 나름 좋았습니다. 삼바도 나름 자리를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셀트도 오늘 장중엔 좋았는데 뭐 그래도 크게 보시면 뭐 기간 조정,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고 기간 조정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얘네들이 4대 대장으로 좀 좋았던 모습이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섹터가 좀 많이 나뉘잖아요. 그 중에 신규 바이오가 어저께 박셀이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박셀이 상한가를 가니까 피플이 어저께는 상한가를 따라가 줬거든요. 같은 신규 상장주로요. 근데 피플이 어제는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은 못 갔네요. 어찌되었건 여기 신규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순환매가 빨리 도는지, 주도주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빨리 도는지가 관건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LB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뭐 사실 제가 지금 한 달 내내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좀 뻥하고 한번 시세 분출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나름 기간 조정도 잘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HLB 제약을 인수를 했더라. 그래서 생산 기지를 갖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뉴스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B가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름도 메디포럼 제약에서 HLB 제약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HLB 제약 인수를 두고 딜 규모보다는 의미에 방점을 뒀다. 시장에서는 그간 HLB의 전략은 M&A라는 것으로 리보세라닙 출시에 중점을 둔 단기 성장 전략이었는데, 이번에 LG를 인수함으로써 정통 제약업을 영위하게 됐다라는 명분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생산기지 확충을 통해 장기 성장 동력을 발굴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스트 리보세라닙,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출시 이후를 준비하겠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확히는 L생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L생이 인수를 했는데 특히 실사할 때 CMO 역량에 가장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L생이 생산기지 역할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L생이 유상증자도 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M&A를 하느냐 아니면 자체 공장을 설립을 하느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LG를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M&A로 된 거죠. 원래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L생이 최대 주주로 나서서 HLB 제약을 자회사로 편입한 거고요.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한 배경에 대해서 크게 말하자면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을 자체 생산하기 위한 역량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HLB 그룹은 내부적으로 파이프라인 상업화 이후 시기를 포스트 리보세라닙 CD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가 되겠죠. 여태까지는 리보세라닙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기 전, 딱 상업화 바로 전까지의 시대를 이제 1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이후 출시가 된다면, 상업화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회사의 가치를, 매출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시대를, 상업화 이후 시대를 포스트 리보세라닙 시대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포스트 리보세라닙 시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극대화하는 거. 그래서 1단계 상업화 전은 신약 개발, 출시, 파이프라인 확보였다면, 상업화 이후에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 근데 아시다시피 LB는 자체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CMO를 줬어야 됐잖아요. 위탁 생산을 줬어야 되는데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하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수익성이 더 좋아지더라. 그래서 수익성 극대화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LB는 글로벌 임상 3상이 이미 종료가 됐죠. 그래서 NDA 신청에 이은 품목 허가에 가까워졌다. 지금 우리가 다 바라는 겁니다. NDA 신청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오늘이 11월 17일인데 약 40일 정도 남았네요. 올해도 그 이전에 글쎄 뭐 조심스럽게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어찌되었건 LB는 NDA 신청에 이은 품목 허가가 가까워졌는데, 이에 따라 LB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체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하면서 우리도 자체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더라. 플러스 좀만 더 얘기하면은 생산 시설도 갖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조만간 NDA가 그러면 이루어지겠다. 이미 준비를 했지 않느냐. 약을 만들 시설을. 그러니까 조만간 NDA 신청을 하겠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그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여기에 좀 많이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한 다음에 핵심 인사가 대표이사가 됐죠. 잘 아시다시피 전복한 바이오 사업부 총괄 사장을 메디포럼 제약, 그러니까 이제 HLB 제약의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원래 박재영 대표이사랑 각자 대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시긴 합니다. 생산 기지가 확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수익성 극대화인 거고요. 또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수익성 생산 기지를 인수를 했으니까 조만간 NDA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관측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뉴스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해드릴게요. 이 내용은 그냥 HLB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역사는 일단 1975년 현대그룹 자회사로 경일요트가 설립이 되어 이후에 현대전공이랑 합병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전공으로 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후에 최초로 한번 큰 변혁이 생기는데 라이프코드가 국제전공에 우회 상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시는 최소한 박사, 진양곤 회장의 멘토라고, 바이오계의 멘토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최소한 박사, 그리고 김성철 박사, 뭐 잘 아시죠? 김성철 박사. 물론 다른 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분이 라이프 코드를 국제전공에 우회 상장시켰고요. 근데 이 당시 때가 2005년이에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글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이오 세대를 1세대, 2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는 황우석 박사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줄기세포, 특히 제대열 쪽으로 라이프 코드도 제대열 쪽으로, 그 다음에 CRO 쪽으로, 임상 대행 쪽으로 설립을 한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2세대도 이제 1호부터 약 한 5년 뒤인 걸로 보여지는데 1세대는 줄기세포였다면 2세대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건희 회장이 아마 200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때 출소한 이후에 나와서 5대 신수종 사업 이러면서 바이오를 키우겠다라고 공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삼바가 나왔죠. 그리고 이 당시 때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정진 회장이 나왔죠. 뭐 서정진 회장 본인 얘기로는 IMF 이후에 할 게 없어서 바이오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뭐 1세대를 구분하자면 황우석 박사 시대 때 이때 라이프 코드가 우회 상장이 됩니다. 국제전공으로.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후 이노GDN,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LB, 그 다음에 LSKB,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레바가 생기게 된 거고요. 엘레바에서 리보세라닙을 사왔죠. 포첸 박사한테 사와서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LB가 LSKB, 엘레바의 지분을 이제 100%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나온 뉴스는 글쎄 뭐 결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NDA에 가깝지 않느냐, 생산기지 확충이 갖는 이미. 그리고 리보세라닙 엔젤 스터디가 3년 만에 종료가 됐잖아요. 리보세라닙 글로벌 임상 3선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 작업을 끝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이게 끝냈다는 게 NDA 신청을 위한 데이터라는 별개라고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게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에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사실 LB한테 기다리고 있는 건 NDA 신청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척 사항도 있어 보이는데 다시 한번 NDA 신청을 기다려 보고요. 다시 한번 좋은 항암 신약이 세상에 빨리 태어나길 바래 보고요. NDA 신청이 어서 이루어져서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